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4월 14일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4시, 오후 4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거의 방송 청취가 좀 불가능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뭐장 끝나고 시장 끝나고 이제 조금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뭐 바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뭐 그런 뭐 여건은 없었고요. 자,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 단행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요일이었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 조정, 마지막 조정. 그동안에 계속 이제 조정이 이어졌어요, 그죠? 조정장의 연속. 그럼 언제까지 이게 계속 조정장의 연속이 진행이 될 거냐? 언제까지냐 이게? 참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너는 이러고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좀 빨리 이쪽 상승 좀 해가지고 2,900도 돌파하고 그리고 3,000도 도전하고 또 3,000도 돌파하고 뭐 이런 모습 언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텐데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공개된 의사록을 봤더니 내용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었다. 내용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 내용들이 의사록에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에 선반영이 된 거죠. 최근에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가격 조정이 일어난 후에 자, 어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됐고요. 그죠? 기술적 반등.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났어요. 가격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가격 조정 후에는 무슨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기간 조정.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어제 강하게 일어났어요. 간만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뭐 일단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우리나라에서 뭐 금리 인상 이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안 미칩니다. 금리 인상 시장에 큰 영향 안 미치고 뭐 장중에 이런 얘기 나왔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쪽에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군사적 지원, 미국, 독일 뭐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쪽에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중국의 지금 봉쇄들 일부 지역들 봉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마스크를 벗니 안 벗니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100% 100% 해결될 때까지 굉장히 뭐 봉쇄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요런 얘기들이 오늘 좀 나왔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장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죠? 반등을 한 게 계속 경제적인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경제적인 지표 어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역시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다. 쉽게 얘기해서 정점에 도달했다.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제 강한 반등. 그래서 선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선반영이 된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한 거고요, 그죠? 큰 힘을 발휘를 못했으나 그래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기술적으로는 이래요. 자, 5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 5일 이평선 밑에서 역배열을 보이고 있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5일선을 단번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다. 그럼 여기서 바로 쭉 나가느냐? 바로 나가지 않고 돌파한 이 이평선을 지지를 하느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지했죠, 그죠? 지지를 했고 또 의미 있는 2,700포인트, 2,700포인트도 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올랐다가 또 다시 되발락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시간적 부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를 4월은 기회이다. 4월은 기회의 장이다. 쉽게 얘기해서 4월은 기회의 장입니다. 기회의 장. 그래서 좋은 종목을 그동안에 잘 골라 놓으셨더라면 그런 종목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종목이라 하면 어떤 종목이 도대체 좋으냐? 도대체 어떤 종목이 좋으냐?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시기가 이때였다. 이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도 좀 줄이시고 현금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 현금을 강조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금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현금을 사용하시라. 이제 현금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 놓으셨던 현금을 이제는 주식으로 바꿀 때가 돼 간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한 마음에 그냥 한 방에 뭐 몰빵한다라든가 한 종목에 몰빵한다라든가 그리고 내가 찾아낸 종목을 한 번에 다 매수한다라든가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 그런 전략은 좋지 않고 한 종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잘 이렇게 분산도 하셔야 되고 매수할 때 분할 매수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종목이 많지 않아요. 뭐 종목이 투자금은 몇 억이 되는데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옳지 않아요, 그죠? 최소한 내가 많은 종목이 싫어. 그래도 최소한 3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3종목 정도는 보유하셔야죠, 그죠? 난 진짜 투자금이 얼마 안 돼. 뭐 천만 원 정도야. 그러면은 어떻게 좋은 종목 잘 찾아가지고 막 어떻게 뭐 해보겠지만은 뭐 돈이 뭐 3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한 3종목은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3종목. 그리고 또 종목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종목이 30종목, 40종목이다. 이거 관리 되나요, 이거? 관리돼요? 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 방은 한 뭐 10종목 이내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 그 투자금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분할 매수 진행 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관심 가지셔야 되는 섹터. 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온 이유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1, 2, 3위, 1, 2, 3위 이런 종목들이 잘 갔죠. 그죠?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 어제는 대형주들이 간만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 뭐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야 되느냐, 그 섹터 잘 고르셔야 돼요. 이 섹터 잘 고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섹터 기본적으로 담아 놓으셔야 될 섹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오늘 음봉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시원찮았다. 반도체. 우리나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어요. 25%가.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지수가 안 가요. 지수가. 그런 탓에 오늘 좀 음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좋았죠,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별로였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또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음봉을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거 꼭 편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 자, 애매하죠. 반도체라 그러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반도체 관련 종목 잘 보유하셔야 됩니다. 꼭 포트에 구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포트에 구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계속 강조드렸죠. 로봇 테마 반드시 포트에 구성하셔야 됩니다. 로봇.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죠? 다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테마 사업이잖아요, 로봇 사업. 그러니 관심 안 가질 수가 있냐고요, 로봇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죠? 삼성 뛰어들었죠, LG 뛰어들었죠. 현대자동차 뛰어들었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로봇이 금방 끝나겠냐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로봇주가 뭐 계속 상승한다? 아니요. 상승하고 눌러주고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뜨기 전에. 그래서 작년 말부터 로봇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로봇. 그래서 로봇 관련주 꼭 편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자율주행의 대장주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 편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최소한 세 종목, 세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런 것들 중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최소한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뭐 막 해보셔봐야 가만 들고 있는 사람보다 수익 적습니다. 수익 적어요. 그래서 가만 들고 계시면 수익이 엄청 날 그런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정이나 뭐 심심하시면은 일정 부분 현금 가지고 뭐 스윙을 하신다라든가 뭐 단타를 하신다라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운영을 하셔야지 내 자금 전체를 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한다 별 재미 못 보십니다, 그거.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때가 돼간다. 때가 돼가고 있고 막바지 마지막 조정 계속 조정의 연장선에 걸려 있는데 이 조정이 이제는 끝마무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달 이 4월달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4월 말까지 이렇게 크게는 5월달에 FOMC가 개최되는데 5월 초까지 열어두시고 그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반도체 관련 종목 꼭 한 종목 포트 구성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로봇 테마 꼭 포트 구성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꼭 포트로 구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 찾는 거는 여러분들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종목들 잘 찾으시고요. 잘 찾으셔서 뭐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로봇 그러면은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이거 가나? 야, 이거 이제 가나 보다. 막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간만에 막 올랐어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또 5일선 깼어요, 그죠? 5일선을 깼어. 주가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5일선, 그 위에 21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오늘도 여전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근데 계속 사요 개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걸려요. 이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덮어두자.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물리면 그냥 뭐 장고 그냥 몇 년이 걸리든지 몇 년이 걸릴까 들고 가시면은 올라오겠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뭐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뭐 휴림 로봇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고다 뭐다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기법들 모르시고 막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욕심들을 좀 버리셔야 돼요. 욕심들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여기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수익을 보시는 거지. 이런 수익을 보시는 거지. 여기서 냅다 떴는데 여기에서 막 치고받고 해봐야 여러분들 리스크가 그만큼 커요. 리스크가 그만큼 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얘가 5일 이평선이에요. 위에 빨간 게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20일 이평선이에요. 이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확 나가냐고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그렇게 못 나가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휴림로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송 들어보진 못했는데 뭐 제목이 뭐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뭐 휴림로버. 그래서 정보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 아유, 안 돼요. 주식은 정보만 가지고 한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떤 정보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 특화된 기술. 이 기술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가지고 이것만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라면 정보가 나오기 전에 내가 종목을 사실 수 있어요. 정보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일단 내기에 정보가 들어왔어. 내기에 들리는 정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 자, 이게 과연 진짜 정보일까요? 혹시 가짜 찌라시는 아닐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기에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 그럼 나만 알고 있을까요? 과연 나만 알고 있을까 이거? 이미 여러분들 귀에 그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특히 주식 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나만의 특화된 그런 기법 정도는
하나 정도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되고 이게 경고였을 때 경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한 두세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경고가에서는 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이제 종목을 사 드려야 돼요. 그죠?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로 매수하는데 어떤 종목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 보시지 마시고요. 로봇 종목이 뭐 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 아니고 특히 또 매수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매수는 천천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언젠가 유진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유진 로봇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진 로봇 이날 매도했어요. 3월 28일 날. 근데 아직도 안 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사고 있어요. 왜 매수를 급하게 하냐고요.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많이 있는 거죠. 왜 아직도 매수를 안 했나? 매수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쌍봉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올라가는 척하다가 쌍봉 맞고 떨어지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로봇주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지만은 이게 금방 여기서 휙휙 날아가냐고요. 그게 아니죠. 상승했다가 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반락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이거 자 이런 종목도 뭐 계속 갔냐고요. 계속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만큼 들어 올렸어요. 이만큼 들어 올리고 또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이 폭이 얼마냐고요.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입니다.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기회다. 이때 추천도 드렸잖아요. 이게 기회다. 근데 이럴 때는 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편입하셔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차트 물론 차트도 잘 보셔야 돼요. 차트도 잘 보셔야 되고, 뭐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봉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월봉 삼성전자가 진짜 완전 바닥이 나왔는지 여기가 바닥 맞아? 7만 원 슬쩍 깨지고 뭐 6만 9천 원, 뭐 8천 원 뭐 이렇게 하면 바닥이 맞아? 과연 여기가 바닥이겠냐는 거예요. 과연. 자, 여기서 상승할 때 보시면 여기서 상승할 때 단번에 올라갔잖아요. 걸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주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없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은 여기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지지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쉽게 말씀드렸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어디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요? 이쪽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 저항을 뚫고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저항선 역할을 하던 부분이 떨어지면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강력한 지지선 역할. 실질적인 강력한 지지선은 이쪽인 거죠. 이쪽.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트 보셔서 아시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일봉만 보셔도 그래요. 사실 일봉도 그렇잖아요. 일봉도 강력한 지지선 역할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월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여긴 거지.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공부들을. 야, 저 고점이 96,800원이었어. 이야, 많이 떨어졌네, 이거.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사나요? 아닌 거죠. 자, 기술적으로는 이런 말씀 작년 3월 달부터 드렸잖아요.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상승 각도가 엄청나. 상승 각도가 너무 세. 상승 각도가 센 만큼 여러분들이 자, 여기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벽을 타고 올라갔어. 엄청 오래 쉬어야 되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힘을 다 써버렸는데. 그러니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차트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자, 여기하고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여기하고. 자, 어떤가요? 여기도 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냈던 부분입니다. 자, 내가 여기 고점에서 물렸어. 이 본전 오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2년 넘게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넘게 걸렸다. 각도가 이런데도 2년이 넘게 걸렸어. 그 각도가 이 정도면은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차트 돌려보셔야 돼요. 과거 차트의 움직임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마다 차트 보시면은 종목마다 그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거 계속 물 탄다? 아니죠. 내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으면 몰라도 재산이 뭐 100억 뭐 이상 뭐 이렇게 되면 뭐 주식 투자할 필요 있나요? 그죠? 들고 계신 재산만 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만 받으셔도 되는데 아무리 저금리 시대지만은 그래서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너무 대시세 났잖아요. 그죠? 이미 대시세가 났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단 한 번이라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혹시 투자하신 분들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전체적인 차트인데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런 걸 한번 보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바닥에서 여기 대량 거래가 실렸어.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로 인해서 이 돈의 힘으로 지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와 있어. 자, 이런 거래량 왕창 불기둥이 솟은 이런 거래량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 돈의 힘으로 상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겁들도 안 나시나 봐요. 아니 이게 IMF 때 얼마 했는지 알아요? 이거 IMF 때 이게 5,000원 기준이면은 이게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잖아요. 5,000원 기준이면 300만 원이 넘는 가격. 그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00원짜리일 때 이게 2만 원, 뭐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IMF 때. 근데 지금 300만 원이 넘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 상승 각도가 세면 여기서도 상승 각도가 차트 줄이고 났더니 상승 각도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원금 회복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완전히 뭐 극경사네요, 그죠? 뭐 거의 90도 각도에 다다르는 극경사.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걸린다고 봐야죠, 그죠?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최근에 봤더니 뭐 사놓은 거 삼성전자 매수하는 사람 매수 주체가 개인밖에 없어. 개인밖에 없어.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 기관들 계속 팔고 있어. 근데 개인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 목을 메고 있어. 돈들도 많으세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전문 뭐 참조들 하시겠죠. 이 방송도 들어보고 저 방송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시면서 아, 이제는 사도 된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다수 분들이 뭐 사도 된다라고 뭐 그러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린다는 기준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기준이에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기준. 내가 이거 이때 막 10만 전자 가니 많이 뭐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꼭대기에 막 9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이게 다시 9만 원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그러면 지금 67,500원이에요. 67,500원에서 9만 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이거? 수익률이 몇 퍼센트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 대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지만은 시간이 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이 메이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마음 굳히셔야 돼요. 느긋하게 마음 굳히셔야 되고 이쪽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이쪽 차트. 이게 2016년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2016년 중반 때부터 2017년 후반부까지 1년 반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여기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이때도 똑같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야, 삼성전자 잘 간다고 막 고점에서 물렸어. 자, 본전 가는데 얼마 2년 넘게 걸리죠. 2년 넘게 걸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푹 팠다가 원위치 되는데 2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어떤 거 아셔야 되냐 하면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 정도 상승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예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근데 고점 냄새 냈잖아요. 봉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 봉 길이가. 평소에는 뭐 올라가 봐야 1%, 2%, 뭐 떨어져 봐야 1%, 2%, 어떤 날은 0. 몇 퍼센트. 그게 평범한 모습이죠. 평범한 모습인데 갑자기 길어져 가지고 막 6%, 7%, 8%막 올라가. 야, 이게 날라가나 보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9만 원 이상 꼭지에서 물리셨잖아요. 그죠? 얘는 힘을 갑자기 뭐 올라가 봐야 2%, 3%인 밖에 못 올라간 종목이 여기서 힘을 얼마나 많이 썼겠냐고요. 이거 봉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힘 다 소진돼 가지고 힘이 쭉쭉 빠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고점,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고점, 내가 고점이야 막 이러고 있었을 때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뭐 갑자기 뭐 6% 이상 뜬다 그러면은 고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과거 차트를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들 하시고요. 특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 이렇게 휴림 로봇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일단 많이 있잖아요. 아까 뭐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지금 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보여드렸죠. 장기 이평선하고의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장기 이평선인데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온다. 장기 이평선 쪽으로 들어온다. 장기 이평선 쪽으로. 시간 지나고 봤더니 들어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벌어진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랑 벌어지면 장기 이평선이랑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 장기 이평선이랑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종목을 리스크를 안고 여기에서 내가 베팅을 할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자, 가격 조정 들어왔습니다.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상승 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 시간에도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섹터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유하셔야 될 섹터, 이 섹터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예요. 기대되는 섹터 반드시 세 가지 이 섹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트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포트 구성하시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 뭐 좋은 종목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상승했다가 많이 상승분을 반납한 그런 종목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편입하시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끝 무렵에 봤더니 거기 유튜브 특강이 끝나면 끝 무렵에 거기 이메일 주소도 나와요.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회사 전화번호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상담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메일 주소 거기에다가 상담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전화 걸려가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hsw1268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지난 방송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방송 다 끝나고 끝부분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거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죠?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들 편안하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 20분에 또 만나 뵙고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